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요? 양이 적을 때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무침 주사기가 뭐예요? 병원에서 이 주사 맞을 때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침만 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눈금이 있죠? 양이 적을 때는 좀 정확하게 먹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1번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숟가락 위에 가루약 놓고 물을 넣어서 섞는 거죠. 3번 약은요 주스랑 섞어 먹이는 게 아니에요. 물과 먹어야 됩니다. 단 철분제는 뭐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철 좀 들어라의 C. 이때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도 된다. 철분제는 영양제 개념이죠. 그쵸? 또 양이 적을 때 무침 주사기 괜찮죠?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요? 5번이죠. 낙장 불입이에요. 한번 따른 약은요. 다시 집어넣으면은요. 균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만 따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물약을 붓기 전에 흔들어서 혼합한다 외에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따른다는 거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것을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이 이름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1번 동공이 확대되죠. 2번 소변량이 감소됩니다. 먹는 게 없잖아요. 3번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면 시간이 길어져요. 의식이 점차 흐려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죠. 4번 손과 발이 열감이 아니라 차갑죠. 피부색이 푸르딩딩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있습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맥박 떨어지죠. 혈압 떨어지죠. 소변량 감소하죠. 근육 긴장도도 감소하죠.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도 하고 항문도 열리게 됩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자세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는다 이것과요. 살에 걸릴 때는요. 마른 음식을 먼저 주면 안 돼요. 음식을 삼키기 쉽게 이 물이나 차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해야 되겠죠. 레몬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줄줄 나와요. 신맛이 강한 음식은요. 침을 많이 나오게 하니까 사례가 더 잘 들립니다. 턱을 숙이는 거예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야 사례가 안 걸린다.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는 게 아니죠. 깊숙이 넣으면은요 목젖을 자극해서 구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례 예방하는 방법.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준다. 또 상반신을 높게 해준다.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도록 한다. 국을 한 숟가락 먼저 먹인다.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밥 먹고 있을 때 말 시키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고 입에 넣어준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가 걸릴 수 있으니까 제공하지 않는다. 자몽같이 신맛이 강한 과일은 제한한다. 말이 계속 바뀌면서 국가고시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예요. 일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이게 맞겠습니다.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가 미리 다 확인하고 세팅하고 나서 치매 대상자를 앉히는 것입니다. 3번.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밥 먹을 때 텔레비전은 끄는 게 좋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서 선택하게 먹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지금 반찬도 골고루 먹기도 어려워요. 나중에는요. 대상자가 혼란스러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음식 주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왜 그래요? 밥 먹었는데 먹은 줄을 몰라요. 인지를 못하니까 계속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릇을 좀 조그만 거에다가 여러 번 주면서 그냥 이 양을 조절하는 거죠.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습니다. 그릇은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서 입맛을 돋우고요. 치매 대상자가요. 너무 졸려하거나 초조해할 때 밥 먹이나요? 이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제공하지 않아요? 아니죠. 차후에 좀 괜찮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면 제공한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식사 전에 미리 음식 온도 확인해야겠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싹 다 준비해야 되죠? 생선, 가시, 뼈 미리 다 제거하죠.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아요? 막 질질 흘리니까 앞치마가 좋다. 숟가락 왜 무거운 게 좋아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 들고 있으면요. 이 밥 먹다가도 내가 밥을 먹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다가도 무거운 숟가락 밥 먹었나 보다 이렇게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인지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씹는 기능도 안 되고 나중에 말도 못 하잖아요. 그쵸? 밥 먹을 때는요. TV를 끕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이용 계획 2. 대상자의 욕구 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요?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을 기록합니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요. 이 급여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그 내용,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요?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 거죠? 2번입니다.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뭔가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인지 기능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보고를 합니다. 1번 영화 보고 싶다고 말한다? 영화 보여주면 되겠죠. 3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더 좋죠. 4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또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를 하죠. 원활하게 타 전문직하고 의사소통을 하죠. 그러면 그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의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죠. 그래서 요양보호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상자가 안전하고 덜 다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뭐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 요거는 효력이 발생하죠. 1번은요. 17세니까 안 돼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어야지 작성할 수 있었죠. 2번 가족이 작성했다. 4번 의사가 작성했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했다.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 자신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을 본인이 해야겠죠.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 자연적으로 죽겠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의 느낌입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안락사다. 이런 것들이 기출지문입니다.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귓속을 닦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중앙에다 약물을 쏘는 게 아닙니다.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이게 맞고요. 어떤 약이든지 햇볕에다 놓는 건 없어요. 직사광선을 피한다. 솜을요 하루 종일 끼워 놓는 게 아니죠.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또 5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약을 넣을 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요. 이 고막 체온계 귀 속에 이렇게 넣잖아요. 이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후 하방은요. 소아, 어린아이들일 경우는 후 하방으로 당기면서 고막 체온계 재거든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다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 상방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기출 지문 제가 좀 읊어드려 볼게요. 이 치료를 할 때 귀를 위쪽으로 후상방으로 잡아당기죠. 이 병을요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굽니다. 왜? 너무 차가운 귀약을 귀에 넣으면요 오심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이거 맞습니다. 작은 솜을 15분 20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이거 맞아요. 점적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 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맞아요.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요것도 맞아요. 귓구멍의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요? 1번이죠.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거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에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를 어릴 때 접종을 하잖아요. 100일에는 추가 접종은 없어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1년에 한 번 맞죠? 매년 1회 맞는다라는 거.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폐렴구균, 대상포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언제 맞죠? 11일, 12월에 보통 맞고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죠.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문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배운다, 다 맞는 얘기예요.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 복지용구 구매 알선을 삼가하고 정보 제공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규정을 어기는 일이에요.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죠? 대상자 인권을 존중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했을 때는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5번이죠?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위액의 분비가 저하돼요. 간의 약물 대사가 저하되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도 안 되고 제거도 잘 안 된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증가하죠. 탈계 분비, 침이 분비되는 게 저하된다.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고요. 위산이 저하되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해요.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니까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다라는 거.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요?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천식이 더 발작할 수가 있다. 천식하면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됩니다. 고양이 털, 차고 건조한 공기, 꽃가루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기침이 나게 되면은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된다는 거.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 뭐죠? 5번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함,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눈 버렸죠. 시각적 성희롱이다.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회유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신체가 접촉하는 게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의심돼도 신고하고요. 알게 돼도 신고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겠죠. 복도에 또는 바닥에 물건 쌓아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지죠. 낙상 우려로 문턱은 설치하지 않는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요, 잘 넘어져요. 바닥에 물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중요했던 거 뭐 있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운동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쉰다. 또 그 자세를 유지할 때는요, 10에서 15초간 유지하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독감이죠.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죠.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공기, 비말 감염 질환이에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상은요, 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코막힘, 근육통, 인후통 이런 것들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언제 맞죠? 10, 11, 12월에 권장하죠. 독감은 걸리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상대한테 옮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일주일은 쉬었다가 요양보호를 나가야 합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죠.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또 어떤 질병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죠?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도 바이러스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디로 가라?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질병의 경과가 길어요. 재발이 빈번하고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노인성 질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요, 약에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번갈아 나옵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노인 요양시설. 4. 주 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요? 일정 시간,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4번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1번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였죠. 방문 간호는요, 간호사 또는 방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간호하는 거예요. 3번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밥 주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주 야간 보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한 9시에 가서요, 오후 5시에 끝나죠.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 맡길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단기 보호가 되겠어요. 5번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겠어요.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고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는다. 이것도 중요했죠?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이거 뭐예요?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동등한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요양보호사의 임금 또는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요? 이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근로기준법.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요? 5번 유대감의 감소. 1번 은퇴로 인해서 역할을 상실하죠. 2번 생산성이 감소돼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3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내향성이 증가한다. 4.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직성은 증가한다. 5. 유대감은 감소한다 되겠습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요?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이죠.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또 법적으로 신고도 하고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까지 하는 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에요. 노인 자살 예방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또 확인하고 개입해서 이런 사례 관리를 다 하는 것들이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 되겠어요. 장기 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 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요?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했죠? 또 2번 장기요양기관은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시설은요 20%, 재가급여는요 15%를 청구했어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했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맞았죠?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또는 별도로 운영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한꺼번에 받아요. 통합 징수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스킨십이 닿는 것은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로 하면 되겠죠?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정서 지원이고요.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취사, 청소, 세탁, 주변 정리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또 4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외출하거나 요양보호사 혼자 물품 사오고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또는 정신 기능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한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요? 5번 수정 확대 가족이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입니다.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 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요?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나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죠. 노후의 건강을 증진해 주고요. 생활 안정을 도모해 줘요.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 학대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어요.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가족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고 노인이 의존성이 증가하고 노인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을 때, 또 부양자의 사회적인 고립, 또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었을 때 더 학대가 잘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이거는 어떤 역할일까요?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학대받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또 동기 유발자는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준다.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것들이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숙련된 수발자가 되겠습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 뭘까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심장과 팔 높이를 같게 해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어 그 자세가 달라지면은요,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나옵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너무 많죠? 6g 이하로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과일이나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요, 바로 혈압이 다시 올라가겠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2차성 고혈압은요, 한 5에서 10%예요. 그 비만 때문에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다입니다. 90에서 95%예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흡연, 과도한 음주, 짠 음식, 또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어요. 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다고 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에는 좋은 거예요.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비타민 D 섭취, 햇볕을 쬐면은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갈게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입니다. 성생활을 금하진 않죠?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성생활은 가능하고요. 맥주를 마시나요?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 지연을 초래해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합니다. 또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게 더 좋은 답이 되겠어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구가 좁아지죠. 그럼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배뇨를 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어요. 그래서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입니다. 진압력 장애는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꾸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줘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오후 6시니까 저녁 먹을까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선망은요,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 질환이다. 이게 중요했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대체로 회복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망 대상자는요,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족 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둔다. 뭐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고해야 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때다. 이거 기억하고 이런 문제 푸십니다.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요? 4번이죠.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요, 그냥 노화의 어떤 증상 같은 거예요.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정상적인 노화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탄력성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또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이거 역시 노화의 과정이 되겠어요. 노인성 피부계 질환. 피부가 얇아지죠. 표피가 얇아지죠. 탄력성이 떨어지고 쉽게 손상되고요.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멜라닌 세포가 감소돼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기고요.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입가와 뺨에는 털이 증가해요.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피부계 질환이 되겠어요.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어요.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것들 염증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먹거든요. 폐렴도 염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요. 간, 심, 신, 갑, 부 5가지 기억하시죠?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신, 신부전, 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 부신 기능 저하증 요 5가지만 수분을 권장하지 않고요. 나머지 염증성 질환은요. 대부분 물을 많이 먹습니다. 방광염, 요로감염, 전립선염, 폐렴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 협심증도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요?
2번이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는 거예요. 관절의 뻣뻣함은 점차 증가되죠.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폐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흉곽이 경직돼요. 폐활량이 줄어들니까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죠. 또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해요.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합니다.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져요. 본인이 잘 못하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요.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숨이 차죠.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감소한다. 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시력이 감퇴되고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지만요, 보기는 계속 달라집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한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요,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약물 흡수가 빠른 게 아니라 약물의 흡수가 줄어든다. 약물이 빠르게 배출되나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돼서 순한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니까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요. 아이고 아프다, 빨리 그냥 주사 놔주세요, 약 주세요 한단 말이죠. 약물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노인의 약물 복용에 관한 특성이 되겠어요. 문제,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돼서이다 이거예요.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하죠. 약물이 축적이 돼서 중독 위험이 더 증가한다. 이 정도까지 알고 갈게요.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1번 눈물의 양은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건조하고 눈이 뻑뻑해지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나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요, 맨날 눈이 건조하다고 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 많이 넣으셨어요. 항상 건조하다라는 거. 질도 건조하죠? 눈도 건조해요. 동공의 지름은 증가할까요?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요. 쪼그라들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을 좋아한다. 뭐든지 다 쪼그라든다 생각하세요. 빛에 반응하는 속도, 순응하는 속도는 더 늦어진다. 어렵다.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지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놓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안이죠.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상실해요.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이것만 맞게 되겠습니다. 다 모르더라도 어떤 반사가 저하된다,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노인성 질환에 맞는 답이고요. 뭐 빨라진다, 반응이 빠르다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죠.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수분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 뭐죠?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뭐 있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가 있어요. 다음, 수분 섭취량을 증가한다. 다식, 많이 먹는다.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갈, 갈증이 증가한다.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음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중요합니다. 또 당뇨병에서 중요한 거 발톱을 일자로 깎아라. 이 정도이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갈 때 30분에서 1시간 있다 운동해라. 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의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요양보호사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불편한 쪽 뒤에 있어야겠죠? 보행 벨트는요? 허리죠? 정답은요? 2번입니다. 보행 벨트는 대상자의 허리에 착용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선다. 이거 기억하세요. 보행기인 경우에도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뒤에 섭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척추 고정판은요, 대상자 밑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외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아래부터 위로 고정시키죠? 무릎, 손목, 엉덩이 같이, 그리고 위팔순으로 고정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1번 지팡이, 2번 이동변기, 3번 목욕의자, 4번 침대, 5번 보행기예요. 정답 4번이죠. 침대예요. 뭐 전동 침대든 수동 침대든 대여할 수 있는 거는요. 조금 비싸고 부피가 큰 것들. 전동 침대, 수동 침대, 또 휠체어, 이동 욕조나 목욕 리프트 등이 대여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좀 자잘한 것들은 구입하면 되겠어요.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렸죠? 이거 어떤 상황이죠?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날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 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요? 4번이죠?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상황은요. 턱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예요. 왜 들어 올려? 진동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요. 바닥이 울퉁불퉁해 보세요. 퍽퍽퍽퍽 그냥 휠체어로 충격을 다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경사로 나오면요. 지그재그가 나와야 돼요.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에는요. 지그재그 간다. 이거 기억하시죠?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 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그래서 맨 마지막인 건 뭘까요? 휠체어에 앉힌다. 이게 맨 마지막이겠죠. 그럼 맨 첫 번째는 뭘까요? 항상 휠체어는요.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 그럼 나가 제일 먼저고 마가 제일 마지막이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죠. 나가 제일 먼저고 마가 제일 마지막인 거 3번, 4번, 5번입니다. 이 중에서 답은 4번인데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대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 발 받침대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안전벨트를 풀어주죠.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려준 다음에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에 충분히 지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앉히는데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서 휠체어에 앉힌다.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장치가 중요하고 두 번째,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세 번째, 한 다리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네 번째,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지지되게 한다. 다섯 번째, 몸을 지지하면서 휠체어에 앉혀준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변비로 고생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많이 마신다? 또는 섬유질 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요? 보리, 검정콩, 미역. 이게 섬유질이 있어요. 그래서 변비 대상자에게는 좋다. 또는 물을 많이 마신다. 좋겠죠. 생과일이 좋지. 통조림보다는요. 그쵸? 가급적 도정을
덜한 공류가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많이 할수록 좋고요.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 이거는 골다공증에 섭취하는 거지 변비 대상자와는 상관이 없죠. 변비에는 통곡류, 생과일, 생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충분한 물,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신다. 이런 것들이 좋고요. 커피, 녹차, 맥주는 제한한다. 오히려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 수분을 더 빼내가기 때문이죠. 사과가 변비에 좋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정답 뭘까요? 정답 2번인데요. 순서가 다 어려우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 장면만 기억하셔도 답은 나올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서 앉히는 순서예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이게 자세로 치면 배 횡하위입니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한마디로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간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앉힌다. 어떻게 앉죠? 대상자의 등과 어깨, 상체를 지지하는 거죠. 넙다리, 허벅지, 하체를 지지하는 거죠. 각각 상체 하나, 하체 하나를 지지해서 앉힌다. 요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빼먹고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래도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동할게요. 그리고 나서 건강한 쪽에 서고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건강한 쪽은 아래로 마비된 쪽은 위쪽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앉힌다 이 얘기입니다. 앉힐 때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을 지지한다.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요? 1번 옆구리 부위 통증입니다. 요로 감염, 염증이죠?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어요. 유치도뇨관에서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또 연결관이 꺾이거나 눌려있는지 꼬여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이거 중요했었죠? 염증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왜? 이것까지 국시에 나왔죠.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천천히 움직였을 때 덜 넘어집니다. 화장실 입구 바닥에는 뭔가를 놓으면은요 넘어져요. 취침 시에는요 화장실 표시등을 켜놔야 됩니다. 화장실은 항상 켜놓는 게 좋아요. 또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두면 오히려 걸려 넘어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겠죠.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 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 뭐죠?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태풍과 이 쓰레기 치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강남이 완전히 물에 잠겼었습니다. 왜? 하수구가 다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이게 태풍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료는 미리미리 채워두고 휴대폰, 통신기기 미리미리 다 켜놓고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배터리 다 충전시키고요.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는 않아요. 전기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입문, 창문 다 닫고 잠그는 게 좋겠습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요? 2번이죠? 공복이나 식후를 피해서 머리를 감깁니다. 그리고 대소변 다 보고 나서 머리를 감겨줘야 돼요. 1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하면 상처 나겠죠?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고요. 3번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빗어야지 어떻게 거꾸로 빗어요. 그죠? 4번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하면 감기 걸려요. 마른 수건으로 제거하고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줍니다.
또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대로 연고 바르는 건 아니에요. 보고한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한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요?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되겠습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가 뭐죠? 머리는요, 물로 해서 샴푸로 감는 게 가장 깨끗하고 좋은데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없고 하지만 머리는 감겨야 되고 또는 뭐 수술했어, 샤워할 수 없어 이럴 때 그냥 그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머리를 감기는 게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물로 적시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 적실 수 있으면 그냥 샴푸로 닦지 못하러 두발 전용 세정제를 쓰겠어요. 그쵸?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헹굴 필요 없습니다.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서 말려주면 되겠습니다.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거품이 나야죠. 또 모발이 많이 더럽다고 하면은 세정제를 뭐 2번, 3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 두발 전용 세정제에서 중요한 건요.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물이 나오면 안 돼요. 두발 전용 세정제로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다른 부위는 몰라도 특히나 회음부 쪽은요. 최소한만 도와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여성 회음부 닦는 순서, 요도, 질, 항문이죠.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1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아니죠? 회음부는 맨 마지막에 닦이는 거예요. 발 먼저 집어넣고 다리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팔, 몸통 닦고요. 회음부는 맨 마지막이라는 거. 욕조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한 5분 정도고요. 전체 목욕 시간이 한 20-30분 정도 됩니다. 불편한 쪽으로 안전손잡이 못 잡죠. 건강한 쪽으로 잡게 한다는 거.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나요? 손등으로 확인합니다. 손등. 목욕 다 한 다음에요. 수분 섭취시키죠. 건조하지 않게 로션이나 오일 등의 피부 유연제를 발라주고요. 몸은 항상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혈액순환 잘 되라고. 그래서 발부터 집어넣는다. 회음부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지 옆으로 새지 않겠죠? 1번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방수포를 까는 이유는요. 대소변 같은 거 이불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엉덩이 아래에다가 방수포를 깔게 되겠습니다. 3번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다 가리고 옷을 입혀준 다음에 스크린을 치워야겠죠? 4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침대 머리를 높여줘야 힘을 줄 수가 있죠. 배변할 때 또는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또 기침할 때, 호흡이 곤란할 때 그때 상체를 높여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에 덮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덮어주고 나서 바지를 내려줍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불편한 쪽이 왼쪽이야. 그럼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지.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해야지. 이걸 생각하시고 이런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정답은요? 4번이죠.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지금 어느 쪽이에요?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오른쪽에 붙인다, 오른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인다.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것을 포인트로 두셔야 돼요.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 위험하죠. 등받이가 있는 변기가 좋다. 2번, 변기의 높이를 침대 높이랑 같게 하는 것입니다. 3번, 변기 손잡이를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잡게 해야 되는 거고요. 5번, 어느 쪽을 지지하죠? 편마비 환자는요, 편마비 쪽을 지지해줘야 됩니다. 왼쪽을 지지해준다는 거.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챙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요? 4번이죠.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1번, 잠금 장치는요, 문 안쪽에 있으면 대상자가 문 잠그면 큰일 나요. 특히나 치매 대상자 안 되죠? 문 밖에 있는 게 좋습니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 넘어질 수 있어요. 잘 맞는 신발. 3번,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표시하는 거 아니죠? 눈높이에 표시합니다. 5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은요, 부담스러워서 이거 배설하겠어요.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옆에 있으라고 하면 있고요. 아니면 배설하는 동안은 좀 나가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가 좋아요. 그래야 낙상에 대비할 수가 있다. 요양보호는요, 대상자의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배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만 도와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항문은요, 요도질 항문 앞에서 뒤로 닦는다. 그래야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요? 5번이죠? 잔존 기능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까봐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는 거예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리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꺾였는지 눌렸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유치 도뇨관은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몸보다 낮게 둔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으면요, 역류되겠죠.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눌려 있는지 도뇨관이 꼬여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왜? 방광에 소변이 안 빠져요. 그래서 아랫배가 불룩하고 아프기 때문이에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보고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뭐냐? 아프다. 어디가?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야 잇몸이 상하지가 않겠죠? 2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여러 번 헹궈야 됩니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해요? 살에 걸리겠죠.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하고요. 4번,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짜는 게 아니죠. 치약을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서 짭니다. 혈액 응고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 한 달 내내 피가 난대요. 치실 사용하지 않는다. 밥 먹고 30분 이내 잠자기 전 칫솔질 한다. 칫솔은요, 잇몸부터 치아 방향으로 3분간 닦는다. 혀도 닦는다.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치약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거라고 오해하기가 쉽다. 입안의 치약은 충분히 헹군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를 입에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바디랭귀지를 한다.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입니다. 1. 대상자 옆에서 말하는 건가요?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 입을 작게 벌리는 게 아니라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3번,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요,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요. 이해했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4번,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아닙니다.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한다. 노인성 난청,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는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몸짓과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해준다. 보청기 시 입력은 크게, 입 크,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이런 지문들이 노인성 난청에서 나오는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지남력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 대상자. 정답은요? 언어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언어장애가 있을 때는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언어장애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표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좋겠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뇌졸중이 와서 반신마비가 되거나 이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랬을 때 간만에 좀 이렇게 말을 잘했어, 표현을 잘했어, 아우 잘하셨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공감을 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본인이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하루아침에 발음이 안 되고 몸이 마비가 되고 이러면은요,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자존감이 하락해 있죠.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게 좋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말로 설명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바나나, 딸기, 포도 이렇게 놓고 어떤 거 드실래요? 이렇게 이제 짚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전원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리듬 분석 다음에 제세동 시행이에요. 심장 리듬 분석, 그리고 제세동 시행. 전원켜기 패드 부착까지는 아시죠? 맨 마지막에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한다. 이게 바로 가슴을 압박한다 이거고요. 그 중간에 리듬 분석과 제세동 시행, 이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리듬 먼저 분석한 다음에 제세동 시행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 6글자죠? 제세동 시행 5글자죠? 6, 5 이렇게 가세요.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6, 5 이렇게 가세요.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요? 3번 진압력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를 포인트로 두세요. 익숙한 이야기, 과거를 회상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진압력이 향상됩니다. 진압력은 뭐예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판단 능력이에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진압력이 향상될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공감이에요.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아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아 그러시구나. 이게 공감 반응이거든요.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요?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공감이니까요. 대상자가 지금 뭔가 마음이 불만스럽죠?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꾸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께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까 제가 일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곤란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힘드네요. 제가 걱정이 되네요. 제가 조금 염려가 되네요. 제가 답답하네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의 서술어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나를 주어로 말한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가슴 압박 때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요?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죠. 칼돌기 압박하지 않는다. 가슴 압박은요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1초에 2번 누릅니다. 1분은 60초죠? 60 곱하기 2는요 120회예요. 그래서 100에서 120회를 눌러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최대한 5cm 눌릴 정도로 압박을 해줘야 돼요. 6cm 이상은 피한다. 또 가슴 압박 때 이완의 비율은요 반반이에요. 5대5, 50대 50입니다. 가슴 압박할 때요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눌러주는 손도 이렇게 쭉 펴서 눌러줘야겠어요.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 가요. 치매 대상자가 고집을 부렸어요. 위험하지 않는 한 허용한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목에 뭐가 걸린 거죠?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하임 리법으로 해준다 이 얘기죠.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질식시 대처 방법.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숨이 막히니까요. 이때 하임 리법을 해줘야 되거든요. 큰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한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침을 하거나 등을 쳐줘요. 안 되면 이 복부 밀어내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지문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하임 리법이요. 등 5번 쳐주고요. 복부 밀어내기 5번 하고 이렇게 5대5로 바뀌었어요. 2020년부터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거의 다 복부 밀어내기만 물어보고 있는데요. 등을 먼저 쳐주고 그리고 복부 밀어내기를 하는 게 원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쳐준다. 큰 기침으로 뱉어내게 한다. 이런 것들이 보기에 있었을 때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고르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틀려. 이렇지 않습니다. 국가고시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체크하시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트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익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화상 입었어요. 제일 먼저 찬물에
담근다 이런 게 보기에 있으면 이게 맞고요.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이거는 동시에 또는 그 이후죠. 왜냐하면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줘야 돼요. 부풀어 오르면 안 빠지거든요. 화상 돕는 방법,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환부에 깨끗한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준다. 이런 거 다 맞는 보기입니다.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발에 화상 입었어.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우리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치매 반복 행동이죠. 1.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 현실을 인지시킨다 또는 주의를 환기한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치매 반복 행동에는요,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달력 보면서 언제 가실지 날짜 확인해 볼까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 인지력이 딸려요. 오히려 질문하면 더 당황하죠? 치매 반복 행동, 대상자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때 그냥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죠.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다독거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질문을 하거든요. 다독거리고 안심하게 해주고 같이 있어준다. 왜? 이런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한다. 현실을 인식시켜준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는 밥 먹었으니까 달력에 표시할까요? 또 달라고 하면은요. 아까 달력에 표시했는데 드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릇을 사이즈를 작게 해서 여러 번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밥 달라고 한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답이네요.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 보통은요 뭔가 불편하다 하면은요 화장실을 데리고 갑니다. 대소변 욕구를 먼저 사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침실의 온도가 적절하지 않은지, 추운지, 더운지 이런 것을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따뜻한 녹차?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잠이 더 잘 안 오죠. 조명을 밝게 해주면 잠이 오겠어요? 어둡게 해줘야 됩니다. 화장실만 조명을 켜준다.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이 밤에는 외출하지 않습니다.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 집중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수면장애, 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낮잠을 자지 않게 한다. 낮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볼게요. 밑에 물결 표시가 있고요. 온도는요 80에서 120도 그리고 다리미 모양이 있습니다.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 산색의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단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 염속의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정답은요? 천을 대고 80에서 120도로 다려라. 그림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은요?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제가 대상자가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다 노인이잖아요. 그쵸? 외출에 동행을 하려면은요, 너무 빨리 가거나 하면은 무리가 온다. 한 번씩 쉬게 한다. 이게 맞죠?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걸으면 넘어지죠. 보폭을 작게 걷는 게 좋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게 좋겠어요.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요, 센터에서 챙기기 어려워요. 요양보호사가요, 센터에 막 100명씩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대상자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대상자 집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요. 또 4번 택시로 이동할 때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항상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요양보호사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죠. 5번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하지 않죠.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죠. 상황에 맞는 외출을 준비한다.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또 계단을 오를 때 쉬면서 이동한다.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외출 후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한다. 또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의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면서 이동 보조 기구도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외출 시 동행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정답은요?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그 사이로 떨어져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요, 지나친 자극을 받으면 좋지 않아요. 환경을 단순화한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뭐보다는 뭐 했을 땐 항상 좋은 것을 기억하세요. 1층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2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요,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이 있겠죠. 1층이 좋다.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다. 가벼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다.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다. 그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먹는 건 줄 알고 먹습니다. 붙이지 않는다.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이동이 가능한 매트? 걸려 넘어지죠. 매트를 치운다. 매트는 어디다 깔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치매 파괴적인 행동이죠.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치매 파괴적 행동,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난폭한 행동은요,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같은 말로 반복한다. 화를 내어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온화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시설,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행위를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위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요?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요, 단호하게 말한다. 단호하게 제지한다. 또는 좋아하는 것을 가져와 간다고 경고한다.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배회 문제입니다.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요?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먼저 확인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치매 배회 부분에서는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으로 해결해 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소변을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왜냐면 치매 대상자는요, 인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픈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지 뭔가 불안한데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장실 가고 싶은지 뭐 또는 지렸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줘야 합니다. 배회할 때는요, 실내를 환하게 해줘야 돼요. 커튼을 닫아요. 밖이 캄캄하면. 그리고 조명을 환하게 켜줘요. 지금은 밤이 아니고 낮이에요. 이렇게 연출까지 해주는 거죠. 이럴 때는 혼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줘야 돼요. 함께 있어줘야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치매 배회 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가족 사진을 걸어두고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항상 함께 있어준다. 뭐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함께 산책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망상 환각 시에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자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동문서답이죠. 하지만 주의를 환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심, 망상, 환각 시에는요,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이고 엄마가 어딨어요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치매, 도둑망상, 물건 잊어버렸어, 네가 훔쳐갔지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줘야 되죠. 항상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망상이 너무 심해. 일단 대상자 안심시켜주고요. 의료진에게 알려야겠죠. 그리고 낮에 따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볼까요? 주의를 환기하는 맥락입니다. 말은 동문서답이지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